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기대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막막함을 함께 느낍니다. 특히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이 얼마나 많은 돈 위에 서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죠. 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60대 후반은 노년의 끝자락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2030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라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그걸로 어떻게 살아?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균형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67세 남성의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돈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부족함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수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지출 구조뿐이다. 그는 월 90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기준으로 생활을 재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정비 줄이기였습니다.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전기가스 사용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합치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약 자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리한 절약은 오래가지 않지만 구조를 바꾸는 건 습관이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속성입니다. 2. 혼자 버티지 않는다는 선택. 두 번째 전략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관계 활용입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식사는 주 23회 동네 지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나누는 방식이었죠. 이 덕분에 식비는 줄고 외로움도 덜해졌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은 사실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사람과의 접점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남성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채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커지지만 관계로 해결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3. 완전한 은퇴는 없다는 현실 인정. 세 번째 전략은 소득의 보완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취업이나 큰 수입이 아닙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하루 3시간 정도 동네 공원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약 2,0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돈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까지 이어집니다. 은퇴 후 완전히 일을 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계속 사회와 연결되느냐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이 남성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만든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례 1. 주거비를 줄여서 숨통을 틔운 70세 여성. 서울에서 살던 한 70세 여성은 월세 부담 때문에 늘 적자였습니다. 결국 과감하게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고 전세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월 40만 원이 넘던 주거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생활비 전체가 안정되었고 남는 돈으로 취미 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주거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다. 위치를 바꾸는 선택도 현실적인 전략이다. 사례 2.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한 65세 남성. 한 남성은 원래 취미로 하던 목공을 활용해 작은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점점 단골이 생기면서 20만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핵심 은퇴 후 소득은 크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사례 3. 생활 수준을 재정의한 68세 부부.
이 부분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대신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여행도 고급 패키지 대신 근교 당일치기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핵심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사는 삶은 분명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삶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느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소득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만족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결국 노후의 질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결정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에 시달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돈이 아니라 뇌와 행동의 작동 방식, 즉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습니다. 4. 인간은 원래 돈 관리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당장의 만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만 조금 더 써도 괜찮겠지. 나중에 아끼면 되니까 지금은 편하게 쓰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은퇴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은 지금 당장 얻는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절약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나눠 자동이체 설정, 현금 위주 소비로 제한,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고민하는 규칙 만들기.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5.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가 유지되는 이유 행복의 과학.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소득과 행복은 일정 수준 이후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서 결정됩니다. 자율성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 유능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각, 관계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앞서 나온 67세 남성의 사례를 다시 보면 아르바이트 유능감 자율성, 지인들과 식사 관계성, 지출 통제 자율성, 즉 그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같은 5만 원이라도 혼자 충동적으로 소비하면 만족감이 금방 사라지고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게 쓰면 오래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와 편도체의 활성화 차이로 설명됩니다. 6. 나이가 들수록 소비보다 패턴이 중요해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신체와 인지 능력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계획과 통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즉흥적인 소비를 더 쉽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패턴화된 생활입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 같은 요일에 장보기, 일정한 소비 루틴 유지. 이런 반복 패턴은 뇌의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고 불필요한 선택을 줄여줍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선택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선택이 많아지면서 피로와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은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지 과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7. 결국 핵심은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 결론으로 모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많이 버는 것보다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은 적어도 꾸준해야 하고, 지출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생활은 반복 가능한 패턴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무리 준비된 노후란 이런 상태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돈의 크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준비된 노후란 이런 상태에 가깝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매달 흐름이 유지되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사는 67세 남성의 삶은 단순한 절약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후는 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